to call your home back in and asking for more. The swindler will trick you into loving him, the rich one. We should have found by you a ring. The wise guy will teach you the ways of true love. The thief will slip through the floor. 안녕하세요. 영상초보 파워파입니다. 오늘은 꿈을 쫓는 사람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이용직 연기학원의 이용직 선생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용직입니다. 연기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액팅 코치가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출연하신 간단한 필모를 제가 액팅 코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때는 배우고요. 어느 때는 액팅 코치고요. 이제 인문학 강연도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뭐 배우로 필모는 최근 들어서 했던 거는 한 3년 전, 4년 전? 1987? 그게 가장 최근 거고요. 드라마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중요한 건 배우는 사람들이 얼굴을 모르면 신인입니다. 그래서 신인 배우 이용직입니다. 맞네요. 신인 배우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이제 또 배우들의 선생님으로 업계에선 유명하시잖아요. 연가시 이런 영화에서 에피소드도 있고. 거의 지금 코칭을 한 지 거의 한 18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이제 배우를 하려다가 어떻게든 이제 생활고가 있어서 이제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연가시 같은 경우는 감염자 레퍼런스 작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그 연가시들에 감염됐을 때 하는 행동들이나 초기 단계부터 감독님하고 연출부하고 같이 짰고요. 현장에서 뭐 엑스트라나 뭐 무술 감독들이나 또는 배우들하고 교육하고 그 영화의 감염자들을 다 네,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네, 그런 거죠. 코칭을 해주셨죠. 저희 인연도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10년 넘은 10년 넘었어요. 네. 10년 넘게 둘 다 지금은 현재 미혼이고. 투머치. 근데 투머치인데 중요하긴 하죠. 긴 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맞지. 눈물이 자꾸. 이용직 연기학원의 모토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파워파워도 봐서 알겠지만 이걸 제가 딱히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냥 딱 선생 둘, 저하고 이제 류에밀이라는 여선생 하나 딱 있는데 여기 모든 관리는 학생들이 해요, 그냥. 그럼 운영을 하셨다기보다는 굴렸다. 그치, 굴렸다. 다른 학원처럼 뭐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망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의 모토이자 학원의 모토는 목숨 걸고 살자.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하나를 주면 그냥 그 목숨 걸고 열심히 하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소개를 해주고 이 사람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학생들을 아쉬워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쉬워서 찾아오게 만드는 회사가 이게 보내보니까 그렇죠. 뭐 목숨 걸고 다른 데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해줘. 그래 보내보자 뭐 이런 거죠. 일반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이제 매니지먼트 또는 뭐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제 오다 보니까 우리는 취미식으로 뭐 해볼까라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입시라든지 이런 쪽도 많잖아요. 홈페이지에는 입시 커리를 올려놓긴 했는데 저는 입시는 안 해요.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를 연기를 정말 잘하게 만들어 놨는데 교수님들 마음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붙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장르가 다르네요. 뭐 장르도 달라요. 왜냐면 그 입시는 매체 연기, 카메라 연기가 아니라 대부분 연극 연기로 이제 해줘야 되니까. 학원 인간의 연기 학원 중에 입시를 안 하는 연기 학원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입시가 어떻게 보면 돈줄인데 아 매해 끊이지 않고 학생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벤치 타고 자 그러면 굳이 안 치셔도 되는데 치고 갈까요? 해보고 싶었어. 그 실제로 배우들의 그 연기와 실생활의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 생활 연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트렌드 자체가 일반 시청자들이 봤었을 때 되게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연기를 잘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옛날에는 뭐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서 있고 스타 시스템식으로 이제 연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일상에서 나도 겪는 것들을 배우도 똑같이 하는 행동들을 되게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미디어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보는 매체에서 뭔가 경험하는 매체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들도 이제 시청자들이 감정을 투영해가지고 대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 연기 같은 게 좀 잘 녹아나야지 보는 사람들도 편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제 표현대로라면 동화 공감대 영상이거든요. 아.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어요. 근데 어느 장면에 그 배우가 울어. 근데 그 배우 때문에 자기도 울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연기 진짜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 왜냐면 동화가 되고 공감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인한테 연기 잘하는 배우 누구예요? 그럼 그 배우가 되는구나.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스크린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화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게 힘이 배우죠. 있습니다. 그게 대중 매체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쉽게 말하는 상업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힘이죠. 그래서 가수도 배우도 사실은 사명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 스태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되게 중요해요. 배우 혼자 잘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크린 밖에서 그럼요. 노력하는 사람들 실생활도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를 요즘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사회생활 할 때 나는 요즘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인문학 강의 그룹 강의 주제가 이제 표현하라 뭐 이런 건데,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뢰와 믿음이 생기려면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또 유식한 말로 하면 메타인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전문 용어 나왔네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걸 알아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게 구분이 되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을 했을 때 뭐 돌려받지 못해가지고 감정적으로도 그게 이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렇지. 네, 선을 넘어버려. 요만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결국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게 제일 문제지. 아, 문제죠. 우리들의 문제지. 네. 선생님은 꿈을 쫓는 사람들을 옆에서 좀 인도해 주시는 역할이잖아요. 선생님의 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꿈! 이거는 사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꿈과 목표는 달라요. 목표라는 거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꿈은요, 운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너의 꿈이 뭐야? 그럼 좋은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꿈 아니야. 너의 목표지. 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야. 너의 꿈이 뭐야? 1000억 버는 거야. 그건 꿈이야. 근데 좋은 배우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루에 10시간 연습하고 열심히 해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됐어. 그런 다음에 행운이 따라 누군가 널 캐스팅을 했어. 한 방에 1년에 몇십억 벌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1000억 벌 수 있잖아. 이룰 수 없는 게 꿈이 맞아요. 근데 그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 꿈을 이루려면 목표를 이루는 50과 운 50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최선을 다하면 운은 따라와. 언젠가는. 언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근데 나도 그걸 믿어요. 언젠가 죽기 전에는 와요.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니네가 정말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장도 없는 거고, 이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꿈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커요.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꿈을 보고 있고 목표는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운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이 이뤄놓은 것에 대한 허상만 쫓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내 얘기 되게 잘한 게, 남이 이뤄놓은 거. 천재의 별명은 노력가다. 그래서 그 노력의 과정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천재라고 단언을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삶이 각박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에 치이고 일에 치이면서 자기가 이루려고 했었던 꿈꿔왔던 것들을 놓고 살고 그것들을 많이 포기를 하면서 지금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꿈을 놓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이거를 한번 계속 이어가봐라는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해서 보면 하나를 취할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건이 안 돼? 포기해 꿈! 네가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거는 네가 시간도 내기 싫은 거고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하기 싫은 거잖아. 사람은 그게 다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 그럼 내 우선순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다 5대5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손에 과자를 가득 쥔 아이는 마음껏 뛰어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포기 못하면 꿈 못 이뤄요.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없는 것. 여러분 메타인지를 두고 얘기를 끌고 가려는 거는 꿈을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주제 파악해서 내가 이걸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깨끗하게 클린하게 포기하는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하는 순간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집착을 했을 때 못 보던 것들이 포기하고 나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지. 내가 배우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로 넘어왔어. 코칭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건 꿈이 아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명감이 생기고 또 새로운 꿈이 생긴 거야. 꿈이 어떻게 하나만 있어. 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명만 사랑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오늘 한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하십시오. 꿈을 이루려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사무엘 롤만의 청춘이라는 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춘은 어떤 한 시기가 아니고 마음가짐이다. 전 반대합니다. 청춘은 시기가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청춘이 아닙니다. 청춘인 척하고 사는 거지. 싶은 두 명의 사내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영상 초보 파워파와 함께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용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콘텐츠에서 봬요. 안녕. 망했어.